안녕하세요. 엔잡러 안기철입니다. 이번 차시와 다음 차시까지 두 차시에 걸쳐 시작하기 좋은 엔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통장 잔고가 채워지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엔잡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두 개의 허언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때려치울 거야. 두 번째는 유튜브 할 거야 라고 하네요. 우리 직장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회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니 대안이 확실해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유튜브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력적인 건 확실한데 우리의 엔잡으로도 가능한 건지 유튜브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튜브의 경우 수익 조건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수익 기본 조건은 1년 내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수익화 조건이 되면 기존 영상과 새로운 영상에 모두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린다면 수익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영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수익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바로 유튜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런 광고 수익 이외에도 유료 멤버십 운영과 슈퍼챗을 통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유료 멤버십의 경우 이전에는 기본 조건이 구독자 3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광고 수익 조건과 동일하게 10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벽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 유형과 특성마다 다르지만 보통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우 약 10만 원 안팎의 광고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의 매력은 사실 광고 수익보다 나의 브랜딩을 알리고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잡으로 파이프라인이 돼줄 유튜브 운영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 운영 프로세스는 채널 개설, 주제 선정, 촬영, 편집, 업로드, 홍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채널 개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유튜브 채널 만들기를 검색하면 쉽게 채널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및 컨셉 선정은 일단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잘 하려고 심사숙고하기보단 일단 유튜브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쉽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엔잡 유튜버 운영 프로세스 세 번째는 촬영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장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대로 된 영상을 촬영하려면 비싸고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폰 촬영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마이크, 삼각대, 그리고 조명 정도까지는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편집과 업로드인데요.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초반에는 무료 프로그램을 쓰면서 나에게 맞고 편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걸 권하고 하지만 무료 프로그램은 워터마크가 찍히고 편집 기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썸네일과 제목, 키워드 헤딩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시청자가 내 유튜브를 찾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목은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제목과 키워드가 내 영상을 노출하는 방법이라면 썸네일은 여러 영상 중 내 것을 선택받게 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시청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자극적이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자극적으로만 하면 바로 싫어요 안티 댓글이 달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엔잡 유튜버 운영 프로세스 5번째 홍보인데요. 초반에는 지인 찬스를 통해 100에서 200명 정도를 모으시고 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검색해서 친구를 맺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지만 구독자 관리는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튜브가 SNS의 대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직장인 입장에서는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얼굴 노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땐 엔잡으로 팟캐스트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팟캐스트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라디오와 달리 청취자가 방송을 구독하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팟캐스트에 도전한다면 1위 플랫폼인 팟빵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듣고 사용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팟빵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직장인이 많이 보는 유튜브 중에 3프로TV, 매불쇼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두 유튜브 콘텐츠 역시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유튜브로 넘어가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유튜브가 부담이 된다면 팟캐스트에서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운영 팁을 드린다면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음성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소리에 집중되다 보니 대화의 포커스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유튜브와 다르게 영상 시간은 순위와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난 후에 영상 시간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엔잡러로 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분담과 집중도가 필요하잖아요. 주중에 미리 준비해서 주말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용기가 안 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엔잡러로서 또 다른 SNS 파이프라인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나도 엔잡러가 되고 싶다며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건 분명 엔잡러가 되고자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엔잡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각자의 이유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이젠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3차 시에 이어 엔잡으로 SNS 수익 파이프라인 계속해서 공개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가 나오면서 블로그는 한물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지나친 상업화와 거짓 리뷰 등으로 예전만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엔잡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블로그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블로그는 1,800만 개가 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활동하면서 많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블로그의 힘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인이 하기 쉽다는 점인데요.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쉽고 편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모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촬영, 녹음 후 편집도 해야 하는데 이에 비해 블로그는 직장인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화 부분인데요. 블로그 수익은 일반적으로 광고, 체험단, 제휴 마케팅, 블로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블로그를 기반으로 강의와 출판 등 간접적인 수입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초보 블로거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주제와 컨셉 정하기입니다. 주제와 분야 선정이 어려우시다면 네이버 블로그 주제 분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주제는 4개의 큰 주제와
32가지의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되니 이 32가지 카테고리 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글쓰기와 포스팅하기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내 블로그가 인기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바로 C랭크와 다이아입니다. 네이버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좋은 블로그 여부를 평가하는데요. 우선 C랭크는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에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생산되는 콘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관심 있고 남들보다 많이 아는 한두 개의 분야를 정해서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는 또 뭘까요? 다이아는 C랭크를 보완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다이아 모델에는 문서의 주제적 합도,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독창성, 적식성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방문자들이 그냥 훑고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정독할 수 있는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C랭크는 블로그의 전문성과 꾸준함이 중요하고 다이아는 블로그에 나의 경험과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잡러를 위한 다음 SNS 파이프라인은요, 나도 셀럽이다, 인스타그램입니다. 엔잡을 희망하는 직장인이라면 인스타그램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첫째,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최적의 SNS라는 점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어서 다른 어떤 SNS보다 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의 수익화 가능성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태원 맛집을 네이버 검색이 아닌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상업적인 리뷰보다는 인스타그램의 매력적인 사진과 정보를 더 선호하는 건데요. 때문에 기업들도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과 광고 협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휴 마케팅입니다. 해시태그들을 통해 해당 제품의 계정으로 연결해 판매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구매 연결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포스팅인데요. 해당 제품의 광고를 직접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포스팅당 단가 또는 정해진 기간과 횟수에 따라 단가가 산정됩니다. 세 번째, 체험담 및 제품 리뷰로 수익이 가능한데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사용 모습과 경험을 직접 포스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엔잡의 SNS 파이프라인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요즘 젊은 층의 주부님들은 육아를 위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물건까지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인즉 누군가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일반 마켓처럼 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엔잡 리스트에 넣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역시 소통 콘텐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카페 수익화 방법은 첫 번째, 광고 배너 및 협찬이 있고요. 두 번째, 공구라고 많이들 하죠.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외부 상품으로부터 가능하고 직접 소싱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 분양과 광고 게시글과 쪽지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카페 매매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엔잡러가 되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이 시간 언급한 어떤 SNS든 시작해본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바로 옆집 영이 철수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어제와는 다른 당신으로 만들어줄 엔잡러로 살고 있는 직장인 입장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엔잡이 공개됩니다. 고고!